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업대의 히든 챔피언이죠.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섭니다. 함께할 유니콘 캐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채윤쌤이 오늘 유니콘 캐쳐로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항상 육아릿으로 IT 정보만을 전달을 해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좋은 양질의 기업으로 정말 양질에 도움되는 취업 정보를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윤쌤도 함께 하시고 먼저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드디어 저번 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3, 4월 달 너무 바쁘게 지내왔는데 네. 또 방학에 이제 재충전해서 2학기 공채 친구들도 준비하는 거 도와주려고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네. 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제가 한동안 봄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봄이가 이제 급성 위장염으로 많이 아야하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뭘 잘못 먹었나 봐요. 네. 그래서 병원비가 이제 70만 원이 나왔는데, 네. 네, 이렇게 큰 제 몸만한 이런 생명체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네. 무거운 일인지를 실감을 하게 되면서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봄이 건강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봄아 건강해. 엄마가 꼭 갈게. 곧 기다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금융산업의 꽃, 핀테크 기업에 취업해 보아요. 네,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기업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만약에 두 분이 사장님이 되신다면 네. 좀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은지 저는 제가 생각해둔 사실 아이템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더 궁금합니다. 채윤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사업 네. 아이템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아무래도 대형견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제가 포천에 자주 가는 애견 카페가 있어요. 수영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네, 포천에 조금 산속에 조용한 곳에서 애견 수영장이 딸린 대형견도 동반 가능한 카페를 좀 차리고 네, 견주들이랑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네. 좀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여생 나왔습니다. 네, 여생까지. 네네. 좀 네. 일이 힘든가 봐요 요즘에. 네, 애견 카페 사장님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업 뭐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또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바다도 좋아하고 숲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도 보이고 이제 숲도 보이는 곳에서 이제 조용하게 펜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채윤 쌤 강아지 사진 봤어요. 봄이. 그래서 네, 제가 그렇습니다. 펜션을 차리면 함께 오셔서 함께 함께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 컨설팅을 남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여생을. 여생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근데 약간 좀 결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뭐 한 분은 카페, 한 분은 펜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꺼내신 이유가 사장님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사장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콘 기업은 200만 사장님의 경영 관리를 도와주는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입니다. 네, 한국신용데이터.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공기업 같은데요? 저도 이제 네. 한국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뭔가 좀 공공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사회에 참 굉장히 필요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무려 313만 개나 된대요. 와.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이 전체 사업장 중에 비중을 보면은 85.3%,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장의 85.3%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좀 어떤 정보가 많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 아무래도 좀 지역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뭐 매출이 나오는지 이런 거 좀 체계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현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매출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혹은 그 매출 관리 관련해서 조금 사업 관리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좀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한국 신용 데이터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도 사장님들이 매출 내기 하셨잖아요. 네. 오늘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까 이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2017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캐시노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거든요. 캐시노트 조금 생소한데 어떤 서비스인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사업을 할 때 혼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적인 측면으로 도움받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뭐 자금 조달, 세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용자만 해도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 전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무려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관리 자금으로만 봐도 이 금액으로만 봐도 300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정말 거의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서비스를 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 사장님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 캐시노트 서비스 이게 좀 생소한데 캐시노트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캐시노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캐시노트는 한국 신용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부랑 금융, 그리고 커뮤니티, 마켓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고객, 세금 등 경영 관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대출이나 카드, 환급금, 빠른 정산, 무료 신용 점수 조회까지 사업 자금 해결 방법을 모두 모아서 가장 좋은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제 일명 사장님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사장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건 다른 또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보 공유도 하고 고민 상담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켓인데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캐시노트 앱에서 쉽고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뭐 이런 매출 관련 정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 그렇죠. 내에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좀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참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캐시노트 서비스 말고 또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신용데이터가 또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데이터 포털 서비스인데요. 크게는 데이터 패키지, 소상공인 이해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키지는 지역 경제 분석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검증 데이터, 강의용 데이터 패키지, 정책 효과 측정 데이터 패키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 완화 영향 분석 데이터, 그리고 소상공인 설문조사 등의 이런 지역 기반 사업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소상공인 이해하기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리포트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목을 보니까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소상공인들은 어떤 고민이 가장 클까요? 혹은 뭐 코로나 이후에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혹은 뭐 커피 전문점에서는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판매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 질문이 있어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카페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어떤 음료가 제일 잘 팔리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신용 데이터는 이제 사장님과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블로그, 자료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신용 데이터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네. 대표에게 창업 박람회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그 다음 일어나서 대표가 진짜 추진을 해서 박람회장에서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더라. 이제 이런 이제 글도 있었고, 네. 아니면 직원이 거래처 한 곳을 방문을 해서 사장님의 하루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글도 이제 이렇게 하루의 일과처럼 이제 네. 출근부터 퇴근까지 네. 이제 그런 일과를 적어놓은 글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인사 담당자가 올린 뭐 거절은 거절해라고 해서 그들의 이제 인사이트, 채용에 관한 인사이트를 네. 올린 글들도 있어서 젊은 유니콘 기업의 느낌이 좀 물씬 나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사업하지도 않는데 가서 그 글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런데 아까 수호쌤이 한국 신용데이터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체요? 어떤 공동체인가요?
네, 일단 아주 다양한 기업들과 공동체를 연합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높은 기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이제 신뢰 수준을 검증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비즈니스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을 보면 한국평가정보, 한국결제네트워크스, 아임뉴, 한국사업자경험, 한국비즈커넥트 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아임뉴 같은 경우에는 포스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캐시노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 포스 기기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해서 시너지 등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네. 한국 사업자 경험은 사장님의 전문 상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종합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한국 평가정보는 국내 최초의 전업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사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정말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 기업이 힘을 합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신용 데이터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도 그 방법이 매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한마디로 사장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신용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장님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션 3가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션 1 같은 경우는 사장님 이해하기로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업 1일 사장님이 되어서 가게 운영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세션 2는 고객센터에서 CX 혹은 CS 전문가와 함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활동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세션 3는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캐시노트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등 네. 이제 정말 현업에서 일어나는 혹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진짜 가깝게 이제 들어서 그걸 서비스에 반영하니까 굉장히 현장에 맞춘 서비스가 탄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 신용 데이터 직원들 정말 사장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진심이 되려면 조직 문화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직원들이 사장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조직 문화가 권한도 있고요. 책임감도 참 많이 부여하는 모두가 리더가 되는 문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조직 문화를 보면서 이 문구 참 좋은데? 라고 느낀 게 네. 이 등 뒤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동료들. 이 오. 뒤를 맡겨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고요. 이제 실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 연말 행사 같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봤는데 게임하는 이런 문화들도 있고요. 네. 실례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대회를 하자 뭐 우와.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전 직원이 참여를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문화가 네. 그 회의하는 일반 직원들 수보다 훨씬 더 그 관람 수가 훨씬 많았다. 조추첨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런 사내 행사가 대부분 인사팀이나 이제 조직문화팀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네. 개발팀에서 해볼까요?라고 하면 이게 실제 아까 사장님이 실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직문화로 실제 적용이 되는 이런 좀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이 찰리와 질럿공장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뭐죠? 질럿만 계속 뽑다가 이제 광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캐릭터만 이제 계속 뽑은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코로나 시즌에는 100여 명이 참여하는 마니또 행사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마니또를 하게 되면 뭐 친한 사람이나 제비 뽑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 기준이 좀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기준을 보면 네. 한 번도 이제 대화를 안 해봤을 것 같은 두 분, 혹은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네. 이제 화해해라, 친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너무 또 좋다. 네. 이번 기회에 또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으로 이렇게 마니또를 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를 참 많이 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기업관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조직 문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기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 정말 많이 또 얘기를 들으니까 조직 문화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 남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두 분께서는 오늘 취업 어때에서 마니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랑 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채윤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한국직업방송 출연진들은 생각해보면 네. 다 얼굴은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뭐 법조계 분들을 제외하면 오늘 수호쌤을 좀 처음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수호쌤이랑 밥을 한번
먹고 싶다. 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세.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브런치를 한번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수은쌤은요? 저는 이제 채은쌤하고는 이렇게 꼭 하고요. 네. 저희 조연출 선생님이신 이은미 선생님, 조연출 선생님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 이유는 뭐냐면 네. 언제나 제 이렇게 왼쪽 가슴에 네. 이 명찰을 달아주세요. 네. 이제 심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많이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센스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 신용 데이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에서도 센스 만점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복지에서도 네, 센스 만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신용데이터 복지는 이제 환경이랑 휴식과 그리고 건강, 생활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사양 노트북, 듀얼 대형 모니터, 그리고 전 좌석 모션 데스크 설치까지 최고 수준의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치는 강남역 도보 5분. 오. 거리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게 이제 먹을 거가 참 직장인들한테 중요하잖아요. 네, 점심과 간식은 기본이고 필요시 저녁까지도 공짜로 지원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음료뿐 아니라 과일, 샐러드, 스낵바까지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고요. 네, 오피스 출근 시 주차 비용 50%를 지원하거나 업무 미팅이나 야근 시 택시비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성장도 지원하는데요. 사내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교육 비용을 회사가 다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네, 한국 신용 데이터의 복지 이렇게 쭉 읊어주셨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휴식도 아주 알차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3년 근무 시에 이제 1개월, 한 달에 유급 휴가에 우와. 숙박 바우처를 300만 원을 제공을 와, 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또 30만 원만 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300만 원 완전 제공하고요. 한 달 사역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뭐 화환 같은 것들도 뭐 당연히 지급이 되고요. 또 본인이나 가족의 입원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과일 바구니도 이렇게 또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자기 개발부터 뭐 축구, 테니스, 방탈출까지 동료와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을 아주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탈출 게임까지 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유니콘 기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외에도 건강 지원도 복지가 상당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 아버지와 배우자 어머니까지 총 6인의 종합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제 보장성 보험료랑 실손 의료비를 이제 3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네. 마음의 건강까지를 케어한다고 하는데 외부 심리 상담 센터 연계를 통해서 연간 120만 원에 달하는 네. 멘탈 케어 서비스까지 와. 네,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요즘에는 정신 건강도 정말 중요한데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복지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복지가 생활 지원인데요. 생활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대출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신용데이터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가 전 직원에게 모든 임직원들한테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한 세무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 이 자문료의 50%를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추천된 지인이 한국신용데이터의 구성원이 되면 보상금 요즘에 주는 기업들 되게 많은데 최대 600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원이 되고요. 이제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이나 추석 때 뭐 비누도 아니고 샴푸도 아니고 고급 한우 세트를 또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떤 복지가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3년 그 근속하면은 한 달 유급 휴가 주고 숙박비 바우처 300만 원 지급하는 전 정말 솔깃합니다. 너무 채은 쌤은요? 네, 저도 그 네. 바우처 300만 원 받아서 봄이와 이제 애견 펜션에서 아주 네. 네, 죽치고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수호 쌤은요? 전 사실 다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가 좀 배가 고파가서 한우면 좋겠다. 네, 아 정말 소고기는 사랑이죠. 사랑이죠. 네. 자, 그럼 이 사랑이 넘치는 한국 신용 데이터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정말 이 방송 보시고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인재상부터 짚어주시죠. 네네. 네. 제가 그 인재상을 채용 포지션 그 인사 담당자가 올린 채용 포지션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그 디테일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인재 영입 방안을 좀 읽어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워딩 문구가 있더라고요. 소수 정예로 확장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 모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써놨었고요. 네. 가파른 성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경쟁력 있는 보상 수준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기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 및 건강한 복지 제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라고 이제 썼는데 네네. 이제 경력과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하실 때 보상을 아주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네. 억양을 넣었죠. 네. 그러니까 자, 보상이 과연 어느 정도냐? 앞서 저희가 복지는 확인을 했고 연봉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기준이 좀 다른데 네. 잡코리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6,036만 원이고요. 사람인 기준으로는 평균 연봉이 8,003만 원입니다. 네. 두 개가 갭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평균으로 봐도 한 7천만 원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요즘 취준생들이 원하는 딱 그 조건에 충족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도 좋고 또 연봉도 높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 이 신용 데이터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채용 특징도 이제 알아볼까요? 채영 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보통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력 기술서나 포트폴리오는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한국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경력 위주로 작성된 지원서 그리고 가로치고 이력서의 경력 기술서 혹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주는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험 위주의 경력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경력직 뽑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답게 데이터 분야에서 참 많은 채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엔지니어 분야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데브옵스, 백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총무나 IR 매니저 등 총 13개의 직군에서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혹한기인데도 작년 말에 350억 이상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조금 없을 만도 한데 현재 채용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류를 접수할 때 유의할 게 있을까요? 네네. 그 실제로 채용 포지션을 보고 접수를 하실 때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자체 사이트에서는 받지는 않고 이제 채용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티드랑 캐치랑 잡플래닛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자유양식 이력서를 업로드하게 돼 있으니까요. 본인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입사 지원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되 포트폴리오 링크를 꼭 달고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든 워드 양식을 자유양식으로 만든 걸로 바탕으로 PDF로 첨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까지 합쳐서 이제 2개 파일을 이제 구글 폴더에 넣고 그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접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서류를 접수를 해서 통과했다. 그렇다면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서류가 통과하면 이제 KCD 인재영입 매니저와의 티타임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자와 그 해당 포지션의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인 이제 캐주얼한 토크를 진행을 먼저 하고요. 1차적으로. 그게 통과가 되면 인재 영입 미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중심으로 직군 인터뷰 절차를 가름을 한다고 하고요. 지원한 사람이 재직 중임을 전제했을 때 주중 저녁과 주말을 이제 포함을 해서 시간 낸다면 통상적으로 1, 2주 내외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결과와 무관하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합격을 한다면 완성된 프로젝트 구현 결과를 중심으로 해당 팀과 함께 랩업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랩업 미팅이 통과하면 최종으로 팀 인터뷰라고 해서 그 협업이 있는 타 부서 있잖아요. 타 부서랑 CEO가 참석하는 최종 인터뷰까지. 네. 네, 굉장히 와. 5차에 걸친 네. 그런 이제 전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모든 절차는 이제 오피스 방문 없이 화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기업의 면접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으로는 어떤 게 주로 나온다고 하나요? 면접 후기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실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제 중심으로 실제 직무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질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 한 과제의 성과보다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기획 의도나 뭐 참고 자료에 대한 것들도 잘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신용데이터 지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한국 신용데이터의 매출을 좀 살펴보면요. 2022년 매출액이 656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2021년 대비해서 10배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만 살펴보면 33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를 한 1,80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윤쌤. 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니만큼 높은 역량 수준의 지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디테일한 경험 기술서와 포트폴리오를 꼭 작성을 잘 해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니콘 기업 한국신용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